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궁금한 한 가지를 차분히 남겨주시면 좋아요. 1번 분들 흐름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돈이 크게 요란하게 들어온다기보다 내 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어디서 조금씩 새고 있었는지, 왜 통장이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춰 있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월급이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면 벌써 카드값, 고정비, 생활비가 줄줄이 빠져나가고 딱히 크게 쓴 것도 없는데 잔고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요. 이 흐름은 그런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짚어주고 있어요. 맨 앞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되게 조용해요. 화려하게 돈이 쏟아지는 모습이라기보다 작은 그릇 안에 물이 고요하게 담겨 있고 그 물 위로 내 얼굴이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달 금전운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내 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는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쓰였고 어디서 마음이 흔들렸고 어떤 지출 앞에서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거죠. 맑은 물그릇 카드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물이 흐리면 흐린 대로 보여주고 맑으면 맑은 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내 통장 흐름을 조용히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 옆에 다듬이돌 카드가 이어지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조금 짠해져요. 다듬이돌이라는 건 한 번 두드려서 끝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두드리고 펴고 또 다듬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해요. 1번 분들 지난 흐름이 딱 그래 보여요. 돈을 안 아껴본 게 아니고 함부로 쓴 것도 아닌데 계속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가족 비용, 집안 물건, 갑자기 나간 카드값, 생각보다 커진 식비, 작은 약속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조금 지쳤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애쓴 건 맞는데 결과가 눈에 확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카드는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을 인정해주는 카드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절약처럼 보여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달 통장을 붙잡고 버티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쌀그릇 카드가 같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쌀그릇 카드는 아주 큰 횡재보다 기본 밥그릇, 기본 생활, 기본 수입을 보여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1번 분들 돈 흐름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기본은 있어요. 다만 그 기본이 너무 타이트해서 숨 쉴 틈이 적었던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느낌이죠. 쌀그릇 카드가 맑은 물그릇 카드와 같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 기본 그릇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는 게 좋아 보여요. 매달 나가는 금액을 다시 보고 계속 유지할 것과 줄일 것을 나누고 내 지갑에 남아 있어야 할 최소한의 돈을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카드가 보자기 카드예요. 보자기 카드는 무언가를 감싸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묶여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바로 보이지 않죠. 이게 1번 분들 금전 흐름에서 숨겨진 원인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단순히 필요해서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덮기 위해 쓰는 돈이 조금 섞여 있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작은 소비로 마음을 달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갑을 열거나 남에게 티내기 싫어서 괜찮은 척 돈을 쓰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달에는 그 보자기를 살짝 풀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1번 분들 이런 적이 있으셨죠? 안 사도 되는 걸 샀다기보다 그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뭔가 하나라도 사고 싶었던 날, 아니면 누군가와의 약속에서 내가 더 내야 분위기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겼던 순간,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서 혼자 조용히 감당했던 일, 보자기 카드는 그런 마음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돈 문제를 너무 차갑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출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책임감도 들어있고 미안함도 조금 들어있어 보여요. 다만 그 감정 때문에 내 지갑이 계속 얇아지는 흐름이라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앞에서 물을 비춰주고, 다듬이돌 카드가 지난 시간을 두드려 보여주고, 쌀그릇 카드가 기본 생활의 그릇을 보여주고, 보자기 카드가 감춰둔 마음을 보여주니까 이야기가 한 줄로 이어져요.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큰돈을 쫓기보다 내 생활비에 진짜 얼굴을 보는 달이에요.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피로, 책임, 습관, 마음까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야 돈을 아끼는 일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듬이돌 카드가 있으니까 한 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 반복되는 지출 하나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 잘 쓰지 않는 것, 습관처럼 결제하는 것, 적은 돈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지만 그 구멍이 계속 열려 있으면 물그릇에 물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든요. 이번 달 1번 분들의 지갑은 큰 곳간이 되기 전에 먼저 새는 틈을 막아야 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1번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여요. 돈 때문에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거나 아낀다는 말을 하면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망설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 흐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돈을 지키는 건 인색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지갑이 너무 쉽게 열리면 마음도 같이 지칩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끼는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그릇을 다시 맑게 하려는 거라고요. 이제 소금 카드가 나오면서 흐름이 조금 정리되는 쪽으로 갑니다. 소금 카드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부드럽지만 분명한 정리, 흐린 것을 맑게 하는 힘, 지저분하게 엉켜있던 것을 한번 털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이번 달 행동은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보여요. 먼저 정리해요. 지갑 정리, 통장 정리, 자동이체 정리, 카드값 확인, 미뤄둔 영수증 확인. 이런 현실적인 정리가 가장 먼저예요. 소금 카드는 대단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흐려진 것을 씻어내라고 말해요. 집안에서 소금을 조금 뿌려 정리하듯이 내 돈 흐름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살짝 덜어내야 합니다. 그 옆에 문살 창호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오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생각보다 중요해져요.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잖아요. 완전히 막아버리는 벽은 아니지만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 부탁, 제안, 같이 쓰자는 말, 잠깐 빌려달라는 말, 함께 계산하자는 분위기를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1번 분들이 괜찮다고 웃으면서 넘기다가 나중에 혼자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누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을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살창호 카드는 빛도 들어오게 하지만 바람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완전히 닫아걸 필요는 없어요. 돈 이야기 자체를 피하지 말고 필요한 선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은 내가 정리해야 할 지출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처럼요. 너무 차갑게 말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하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1번 분들 흐름에서는 짧고 부드러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소금 카드가 정리를 말하고 문살창호 카드가 경계를 말하니까 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돈이 새는 방향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실 자리에 쌀가마니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참 따뜻해요. 쌀 한 톨이 아니라 가마니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돈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 모아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1번 분들이 이번 달에 정리를 잘 해두면 생각보다 잔고가 덜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월말만 되면 통장이 바닥을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남았다, 이 정도는 지켰다 하는 작은 안도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돈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쌀그릇 카드에서 쌀가마니 카드로 이어지는 것도 눈여겨봐야 해요. 처음에는 내 밥그릇을 지키는 정도였는데 결실에서는 가마니로 커져요. 이건 1번 분들이 이번 달에 기본 관리만 잘해도
돈의 그릇이 조금 넓어진다는 뜻으로 읽혀요. 큰 투자나 위험한 선택보다 안전하게 쌓는 쪽이 잘 맞아요. 적금처럼 규칙적으로 모으는 돈, 비상금처럼 손대지 않는 돈, 생활비와 분리해 놓은 작은 통장,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지갑 안에서 돈을 뭉뚱그려 두면 자꾸 섞이는데 쌀가마니 카드는 분리해서 담아두는 걸 좋아해요. 쌀은 쌀대로, 잡곡은 잡곡대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나누는 느낌이죠. 마지막에 조항신 카드가 수호의 흐름으로 들어옵니다. 조항신 카드는 집안의 살림, 부엌, 생계, 매일의 밥상을 지키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1번 분들의 금전운은 아주 멀리 있는 큰돈보다 가까운 생활에서 살아납니다. 집밥, 장보기, 식비, 냉장고 정리, 가족과 나누는 생활비 이야기, 이런 데서 돈 흐름이 정돈될 수 있어요. 조금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보여요. 이미 있는 재료를 쓰고 같은 물건을 또 사지 않고 급하게 시켜 먹는 횟수를 줄이고, 이런 작은 행동이 돈을 지키는 쪽으로 연결됩니다. 조항신 카드는 또 정성을 알아보는 카드처럼 느껴져요. 거창한 치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물 한 잔을 깨끗하게 떠놓고 오늘 내 지갑이 헛되이 새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돈을 아끼겠다고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소비 앞에서 흔들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 초반에 통장 내역을 한 번만 끝까지 보세요. 무섭다고 덮어두지 말고 커피값, 배달비, 구독료, 카드 할부, 가족 비용까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냉장고와 장바구니를 같이 정리해 보세요. 먹는 것에서 돈이 많이 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돈을 같이 쓰자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하루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하루가 여러분 지갑을 지켜줄 수 있어요. 1번 분들의 이번 달 금전운은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라기보다 맑게 보고 반복을 줄이고 감춰둔 소비 마음을 풀고 경계를 세워서 결국에는 쌀가마니처럼 조금씩 쌓아가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급할 때는 큰돈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을 살리는 건 매일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주는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스스로에게 너무 박하게 굴지 말고 부드럽게 정리해보세요. 돈을 지키는 일은 나를 조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로 읽힙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다면 너무 길지 않게 남겨주시면 차분히 살펴볼게요. 이번 분들 흐름은 작은 돈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아주 큰 돈이 한 번에 밀려온다기보다 놓치고 있던 연락, 지나쳤던 제안,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수입, 예전에 한번 흘러갔던 기회가 다시 방울 소리처럼 가까이 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넘기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작은 돈이 작은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 연락을 부르고 다음 거래를 부르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흐름이거든요. 맨 앞에 제동자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되게 귀엽고 밝은데 동시에 현실적인 돈 냄새가 있어요. 손에 작은 복주머니를 들고 뛰어오는 아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무거운 재물이라기보다 예상보다 빨리 들어오는 돈, 작지만 기분 좋게 숨통을 틔워주는 돈, 누군가가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고 건네는 작은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큰 계획만 바라보기보다 작게 들어오는 돈을 소중하게 봐야 해요. 소액 거래, 짧은 일, 짧은 제안, 예전 손님 한 명의 연락, 이런 게 금전 흐름의 시작점으로 보여요. 그 옆에 풍경 바람종 카드가 이어져요.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가만히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바람이 닿으면 맑은 소리를 내요. 이 카드가 지난 흐름에 있다는 건 사실 이번 분들 주변에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지나가듯이 말한 제안, 예전에 저장해둔 연락처, 관심은 있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바쁘거나 마음이 지쳐서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풍경이 다시 울릴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자리에는 방울 카드가 딱 울려요. 풍경 바람종 카드가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라면 방울 카드는 훨씬 가까운 신호예요. 누군가가 나를 깨우는 느낌, 휴대폰 알림이 울리는 느낌, 잊고 있던 일이 다시 눈앞에 오는 느낌입니다.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문자, 댓글, 이메일, 예전 손님, 지인 소개, 단체방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 안에 금전 흐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한 공고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작은 신호를 귀찮다고 넘기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숨겨진 원인으로 매듭 카드가 있어요. 이게 이번 분들 흐름의 핵심이에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신호는 있는데 안쪽에 매듭이 묶여 있어요. 이 매듭은 사람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예전에 흐지부지된 거래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일은 잘 못해 하고 묶어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분들은 작은 돈을 받는 일에 대해 괜히 미안해하거나 내 가치를 낮게 잡거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걸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은 내가 해놓고도 금액을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느낌 있으셨을까요? 이 매듭이 풀려야 제동작 카드의 복주머니가 더 편하게 열립니다. 제동작 카드, 풍경바람종 카드, 방울 카드, 매듭 카드가 같이 놓이면 이야기가 선명해요. 작은 복은 오고 있어요.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호를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묶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거절당했던 기억, 돈 때문에 어색해졌던 관계, 가격을 말할 때 생기는 부담감, 혹은 작은 일은 해도 별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 매듭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매듭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기보다 어디서 묶였는지 천천히 봐야 해요. 매듭은 억지로 당기면 더 조여지거든요. 이번 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했는데 정말 나중에 연락이 왔고 그런데 내가 그때 바쁘거나 자신이 없어서 대충 넘긴 적 또는 작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단가가 애매해서 말 못하고 그냥 흐린 답을 한 적. 근데 카드가 보여주는 분위기는 그런 흐름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쪽이에요. 이번 달에는 작은 제안을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애매하다고 피하지 말고 내 조건을 부드럽게 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동작 카드는 아이처럼 빨라요. 오래 기다려주기보다 기회가 왔을 때 가볍게 반응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면 늦을 수 있어요. 물론 무리하게 결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간단한 답장, 짧은 소개글 수정, 예전에 멈춰둔 상품이나 서비스 안내를 다시 올리는 행동,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필요해요. 풍경 바람종 카드가 바람을 받고 방울 카드가 손에서 울리고 매듭 카드가 풀릴 준비를 하는 흐름이라서 내가 먼저 작은 소리를 내야 외부에서도 반응이 옵니다. 여기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셨으면 해요. 이번 분들 금전운은 한 번에 크게 증명해야 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도 괜찮다, 여기서 시작해보자 하는 흐름에 가까워요. 잔고가 답답할 때 사람은 큰 돈만 바라보게 되는데 카드들은 작은 동전 소리부터 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소리가 모이면 방향이 생기거든요. 이번 달에는 한 번에 곳간을 채우려 하기보다 내 손에 들어오는 작은 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발원문 축권 카드가 행동의 흐름으로 나와요. 이 카드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을 말로 정리하고 글로 적는 카드예요. 이번 달에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보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예전 손님에게 다시 연락해보고 소액이라도 한 건을 성사시키겠다처럼요. 발원문 축권 카드는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힘이 약해지고 말이 또렷해질 때 힘을 얻어요. 옆에 방울끈 카드가 외부 변수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울끈 카드는 방울을 묶고 있는 줄이에요. 혼자 올리는 방울이 아니라 어디엔가 연결되어 있는 방울이죠. 그래서 이번 분들의 돈 흐름은 인맥과 연결고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예전 거래처, 예전 손님, 지인 소개,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정보, 한번 스쳤던 관계가 다시 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이 연결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크게 열리기보다 내가 먼저 살짝 흔들어야 울립니다. 안부 하나, 안내글 하나, 가격표 정리 하나, 이런 행동이 방울끈을 당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실 자리에 재수국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금전운에서 참 반가운 카드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너무 크게 단정해서 보지는 않을게요. 재수국 카드는 재물의 판을 다시 열고 막힌 흐름에 활기를 주는 카드로 읽혀요. 특히 이번 분들처럼 제동작 카드에서 시작한 작은 복이 방울과 연결을 타고 오다가 재수국 카드로 마무리되면 작은 일이 실제 수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따뜻하게 보여요. 부수입, 재주를 이용한 소액 수익, 예전 고객 재연락, 짧은 아르바이트성 일, 판매나 서비스 문의 같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용광신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용광신 카드는 큰 물길과 재물의 흐름을 다루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흐름에서 용광신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작은 물방울이 결국 큰 물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제동작 카드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돈을 소중히 다루고 연결을 만들고 발언을 분명히 하면 물길이 조금씩 넓어지는 흐름이에요. 용광신 카드는 돈을 억지로 움켜쥐기보다 흐르게 하는 쪽에 가까워요. 들어온 돈을 무턱대고 써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막지 말고 순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손님이나 지인 중에서 돈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부담스럽게 영업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이런 걸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편하게 봐주세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하는 일이나 팔 수 있는 것,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짧게 정리해서 올려보시면 좋아요. 너무 길지 않게, 가격이나 조건은 흐리지 않게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작은 돈은 바로 흩어지게 두지 말고 따로 모아보세요. 소액 전용 통장이나 봉투를 만들어두면 제동작 카드의 복이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발원문 축원 카드가 있으니까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잘 맞아요. 깨끗한 종이에 이번 달 금전 목표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수입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으겠습니다.처럼요. 그리고 그 종이를 지갑 안쪽이나 책상 위에 두고 하루에 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건 마법처럼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행동이에요. 마음이 모이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돈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방울끈 카드는 관계의 끈도 말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물어보고 소개가 필요하면 부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주변에 알려보세요. 다만 너무 낮은 조건으로 나를 내놓지는 않았으면 해요. 매듭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돈을 받을 때 괜히 미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들인 일이라면 그에 맞는 값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이번 달 금전운을 살려줄 수 있어요. 재수국 카드와 용광신 카드가 같이 있으니 물길이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막혀있던 수도꼭지가 한 번에 콸콸 열리기보다 처음에는 졸졸 흐르다가 점점 흐름이 굵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초반에 작은 신호가 오면 중반에는 연결을 만들고 후반에는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작은 걸 작게만 보지 말자가 핵심이에요. 이번 분들의 금전운은 소리로 비유하면 아주 잘 맞아요. 처음에는 풍경 바람종 카드처럼 멀리서 딸랑이고 그 다음 방울 카드처럼 가까이 올리고 방울끈 카드로 누군가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용왕신 카드의 물소리처럼 흐름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귀를 닫지 마세요.
알림을 확인하고 연락을 미루지 말고 작은 제안을 기록해두고 돈 이야기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복주머니가 이번 달에는 생각보다 쓸모있게 열릴 수 있어 보여요.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무료로 타로 카드로 살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너무 단정하지 않고 흐름 중심으로 차분히 봐드릴게요. 3번 분들 금전운은 말보다 기록, 감정보다 확인, 느낌보다 문서가 중요해 보여요. 이번 달에는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고 어떤 약속 위에 놓여 있고 내가 받아야 할 것과 내야 할 것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흐릿하게 웃고 넘긴 말, 구두로만 정한 금액, 나중에 하자고 미뤄둔 정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봐야 해요. 맨 앞에 도장 카드가 나와요. 도장 카드는 결정의 카드예요. 찍으면 효력이 생기고 찍기 전에는 다시 확인할 수 있죠.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과 관련해서 확정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 정산, 신청, 승인, 서류 제출, 조건 변경, 가격 결정,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건 무작정 빨리 찍으라는 뜻이 아니라 찍기 전에 제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도장은 작지만 책임이 크잖아요. 한번 찍고 나면 그때는 몰랐어요 라고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작은 문구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옆에 장지한지 카드가 이어집니다. 장지한지 카드는 아직 글이 다 쓰이기 전에 종이처럼 보여요. 흰 종이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무엇을 적을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지난 흐름에서 3번 분들은 어떤 약속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조건을 분명히 적지 않은 채로 진행한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서로 아는 사이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넘긴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돈 흐름에서는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빈 종이에 다시 정확히 적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현재 자리에는 글문도사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굉장히 꼼꼼해요. 숫자, 문장, 서류, 계약서, 메일, 메시지, 증빙 자료를 하나씩 짚어보는 느낌입니다. 글문도사 카드는 감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확인하고, 대조하고, 기록하고, 다시 읽어봅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글로 남기는 게 좋아요. 돈을 주고받는 일, 작업 범위, 납기, 단가, 수수료, 환불 조건, 미수금, 세금 관련 자료까지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 하면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글로 남기면 서로의 기준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숨겨진 원인으로 명두 카드가 들어와요. 명두 카드는 거울처럼 비추는 카드예요. 겉으로 포장된 말보다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의 금전 흐름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나쁘다는 의미로만 보지는 않을게요. 다만 조건이 모호하거나 내가 이해한 것과 상대가 이해한 것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좋은 제안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내 쪽 부담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두 카드는 그런 부분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지라고 나오는 카드가 아니라 정확히 보라고 나오는 카드예요. 도장 카드, 장지한지 카드, 글문도사 카드, 명두 카드가 함께 있으니까 이번 달 3번 분들 금전운은 굉장히 문서적이에요. 돈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문장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좋은 말로 제안을 해도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고 누군가가 곧 보내겠다고 해도 입금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기로 했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오해를 줄이자는 뜻이에요. 오해가 줄어야 돈도 편하게 오갑니다. 3번 분들 이런 적 있으셨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 얘기에서 애매해진 일,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몰라서 더 해주고도 말 못한 일, 또는 받기로 한 돈을 기다리면서도 재촉하면 내가 예민해 보일까봐 혼자 마음만 불편했던 일, 이 흐름은 그런 패턴을 이번 달에 조금 정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냉정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글문도사 카드가 현재 자리에 있다는 건 3번 분들에게 정리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서류를 못 보는 분들이 아니라 사실 마음 먹고 보면 꽤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마음이 약해질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괜찮겠지를 한 번만 멈춰보세요. 계약서라면 다시 읽고, 메시지라면 캡처해두고, 입금 약속이라면 날짜를 확인하고, 내역이라면 파일로 모아두세요. 이런 작은 기록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명두 카드는 또 자기 자신도 비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 가격, 내 기준, 내 노동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낮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먼저 깎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만 해드릴게요가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돈 흐름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문서는 바깥의 계약서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 가격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값을 흐리게 보면 바깥에서도 그 기준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제 신칼 카드가 행동으로 들어옵니다. 신칼 카드는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자르는 카드예요. 여기서 자른다는 건 사람을 차갑게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애매한 조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끊고 돈과 마음을 구분하라는 뜻으로 보여요. 이번 달에 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아요. 좋은 관계일수록 기준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기준 없이 계속 양보하면 나중에는 관계도 돈도 어색해질 수 있어요. 옆에 붓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와요. 신칼 카드가 자르는 힘이라면 붓카드는 다시 쓰는 힘이에요. 이 둘이 같이 나오면 정말 선명합니다. 애매한 말은 끊고 필요한 말은 다시 적어야 해요.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견적서를 다시 보내거나 가격표를 새로 만들거나 미수금 안내 문장을 정리하거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내용을 메일로 남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말로만 하면 흐려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실 자리에는 비단카드가 나와요. 비단카드는 귀한 기회, 격식 있는 제안, 정성스럽게 포장된 흐름을 보여줘요. 3번 분들이 신칼카드와 붓카드의 흐름을 잘 따르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더 괜찮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준을 말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더 제대로 된 기회가 옵니다. 비단은 아무데나 막 펼쳐두지 않잖아요. 귀하게 다뤄야 할 자리에 놓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그렇게 봐야 해요. 싸게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정하고 제대로 결과를 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옥황상제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질서와 결정, 큰 기준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작은 돈 문제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큰 원칙을 세우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조건의 일을 받을지, 어떤 사람과 거래할지, 어떤 돈은 받아도 되고 어떤 돈은 거절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옥황상제 카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질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뜻에 가까워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 돈과 관련된 말은 가능한 한 글로 남겨보세요. 문자든 메일이든 메모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견적이나 가격을 말할 일이 있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깎지 말고 내가 들인 시간과 에너지를 기준으로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미뤄둔 정산이나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예요. 신칼 카드가 있어서 조금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그 단호함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3번 분들은 마음이 차가워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약해서 그동안 기준을 흐리게 둔 경우가 더 많아 보여요. 이번 달에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빼놓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빠진 배려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돈 문제에서 나를 빼놓지 마세요. 비단카드가 결실로 나오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고 문장을 정리하면 그게 오히려 격을 올립니다. 상대도 이 사람은 일을 정확하게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흐릿한 사람보다 또렷한 사람이 더 신뢰를 줍니다. 특히 3번 분들이 프리랜서, 사업, 부업, 계약직, 거래처와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가격표나 안내문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도 비용 처리, 성과 자료, 정산 자료, 요청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작은 도장 하나도 함부로 찍지 말고, 흰 종이 위에 적히는 말도 가볍게 보지 말고, 거울에 비친 진짜 조건을 보고 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다시 써서 너의 귀한 자리를 세우라고요. 이 흐름은 겁주는 흐름이 아니라 정리해주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 문제를 차분히 정리할수록 마음도 같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의 금전운은 확인하면 좋아지고, 기록하면 지켜지고, 기준을 세우면 격이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돈은 흐릿한 곳에서 새고 또렷한 곳에서 머무릅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또렷해져도 괜찮아요.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 값과 내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3번 분들 돈 흐름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보여요. 4번 고르신 분들 시작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로 한 가지 질문을 무료로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금전 고민이나 선택지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차분하게 흐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4번 분들 흐름은 묵직합니다. 작게 들어왔다가 바로 흩어지는 돈이라기보다 격을 갖추고 들어오는 제안, 늦게 차려지는 상, 오래 기다린 뒤에야 보이는 복의 흐름에 가까워요. 다만 이 흐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차려지는 상이라기보다 내가 뒷정리를 하고 체면과 기준을 다듬고 정성을 모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 금전운에서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느낌이에요. 맨 앞에 돼지머리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고사상 위에 놓인 복의 상징처럼 보여요. 풍성함, 축원, 큰 복, 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금전운에서 돼지머리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이번 달 4번 분들은 돈과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있어요. 다만 이건 가볍게 주머니에 툭 들어오는 돈이라기보다 어떤 판이 차려져야 들어오는 돈이에요. 사업, 거래, 프로젝트, 집안의 큰 결정,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공식적인 제안처럼 조금 규모가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고사카드가 이어져요. 돼지머리 카드와 고사카드가 같이 나오면 그림이 너무 선명해요. 상이 차려지고 정성이 올라가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지난 흐름에서 4번 분들은 무언가를 잘 되게 하려고 꾸준히 마음을 써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을 다시 올리기 위해 버틴 시간, 직장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라면 인정받기 위해 묵묵히 해온 노력, 가정 안에서는 돈의 중심을 잡기 위해 조용히 감당한 책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났어도 안쪽에서는 꽤 큰 정성이 쌓였어요. 현재 자리에는 갓카드가 나옵니다. 갓카드는 체면, 격식, 권위, 자존심의 느낌이 있어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돈을 받을 때도 그냥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체면이나 위치,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같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이 정도 제안이면 받아도 될까? 내가 너무 낮게 보이면 어떡하지? 지금 거절하면 기회를 놓치는 걸까? 받자니 찝찝하고 거절하자니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는 내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금전 선택에서 자존심과 실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원인으로 뒷전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조금 중요해요. 뒷전은 앞에 큰 의식이 끝난 뒤에 남은 것을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미처리된 문제, 뒤로 밀린 일, 마무리하지 않은 약속,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서류가 남아있을 때 나옵니다. 4번 분들 금전운에서 큰 복이 보이는데도 바로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뒷전에 있어요. 앞에서는 돼지머리 카드와 고사 카드로 상이 잘 차려져 있는데 뒤쪽에 아직 치우지 않은 그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받을 복은 있는데 먼저 정리해야 할 잔일이 있습니다. 4번 분들 이런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큰 기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예전 일이 걸려서 입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
또는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서 마음 한편이 무거운 느낌이요. 뒷전 카드는 그걸 보여줍니다. 이번 달에는 큰 복을 받기 전에 작은 마무리를 먼저 해야 해요. 미뤄둔 정산, 밀린 연락, 정리하지 않은 서류, 방치한 물건, 마음속 찜찜함까지요. 돼지머리 카드와 고사 카드는 복을 부르는 상인데 각 카드는 그 복을 받을 나의 격을 묻고 뒷전 카드는 받을 준비를 위해 뒤를 정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4번 분들 금전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태도로 복을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큰 돈이 들어와도 뒷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오래 머무르기 어렵고 좋은 제안이 와도 내 기준이 흐리면 체면만 쓰다가 실속을 놓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상을 차리듯이 내 돈 흐름을 정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각 카드가 있으니까 주변 시선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4번 분들에게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건 좀 아깝지 않아? 하고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현실입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선택보다 내 잔고와 내 책임, 내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해요. 체면 때문에 너무 큰 지출을 하거나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도움을 거절하는 흐름은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갓은 머리에 쓰는 것이지만 너무 무거우면 고개가 뻣뻣해지거든요. 이번 달에는 품위는 지키되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뒷전 카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복은 마무리가 깨끗한 사람에게 더 편하게 온다고요. 이 말은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미뤄둔 청소를 하고 밀린 계산을 정리하고 연락해야 할 곳에 연락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금전 흐름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집안이나 일터의 한쪽 구석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서류, 버리지 못한 박스, 안 쓰는 물건들이 돈의 숨통을 막는 느낌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제 촛불 카드가 행동으로 들어옵니다. 촛불 카드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번 달 행동은 너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 소원을 분명히 하고 정성을 모으는 쪽이 좋아요. 큰 복이 보이는 흐름일수록 마음이 산만해지기 쉬운데 촛불 카드는 한 곳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보다 이번 달에는 이 제안이 좋은 조건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이 미뤄진 정산이 편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처럼 소원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외부 변수로 법장 지판기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권위와 조언, 기준을 잡아주는 어른의 지팡이 같은 느낌입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공식적인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금전 문제라면 전문가나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다만 누군가의 말에 완전히 끌려가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법장 지판기 카드는 기대라고 말하지만 기대어 서도에 내 발도 땅에 닿아 있어야 하거든요. 결실 자리에는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귀합니다. 그냥 비단도 아니고 비단을 담은 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기회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오는 제안, 쉽게 열어보지 않는 귀한 상자, 조심스럽게 전달되는 복의 느낌이 있습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예상보다 괜찮은 제안이나 결과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비단함 카드는 성급하게 열면 안 됩니다. 제안이 와도 바로 들뜨기보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차분히 확인해야 해요. 조건, 기간, 책임, 나에게 남는 실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들어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복록, 소원, 하늘의 별처럼 오래 바라보는 흐름을 보여줘요. 4번 분들, 금전운은 이번 달만 보고 끝나는 흐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봐야 합니다. 당장 많이 받는 선택보다 오래 편안한 선택, 겉으로 화려한 제안보다 내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안, 체면을 세워주는 돈보다 실제로 곳간을 채워주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칠성님 카드는 조급함을 낮추고 긴 흐름을 보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촛불 카드, 법장 지판기 카드, 비단함 카드, 칠성님 카드가 이어지면
4번 분들 후반 흐름은 이렇게 보여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조언을 듣고 귀한 제안을 신중히 열어보고 길게 남을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꽤 안정적입니다. 다만 그 안정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안정이라기보다 내가 준비를 갖추었을 때 더 잘 들어오는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행동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4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먼저 미뤄둔 금전 마무리를 한 가지 정리해보세요. 밀린 정산, 오래된 연락, 정리 안 된 서류, 마음에 걸리는 약속 중에서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안이나 거래가 있다면 혼자 바로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촛불 하나를 켜듯이 이번 달 금전 소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촛불을 켜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한 시간에 종이에 적고 내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성이 됩니다. 돼지머리 카드와 고사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고사처럼 집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이나 책상 위를 깨끗하게 닦고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려두고 이번 달 내 돈이 헛되이 새지 않고 필요한 자리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모아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결국 정성은 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은 돈의 길을 바꿉니다. 신령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마음으로 너무 무겁게 하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의식처럼 해보시면 좋아요. 법장 지팡이 카드가 있으니 이번 달에는 체면 때문에 혼자 버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건 물어봐도 됩니다. 어려운 계약은 확인해도 되고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조언을 구해도 돼요. 도움을 받는다고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복을 받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고 큰 그릇은 혼자만의 고집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현명한 조언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볼 수 있어요. 비단함 카드는 귀한 것을 담고 있지만 함은 열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좋은 제안이 오면 너무 빨리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차분히 열어보세요. 겉포장이 화려한지보다 실제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제안은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길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고 어떤 제안은 처음에는 커 보여도 뒤에 책임이 많을 수 있어요. 칠성님 카드가 마지막에 있으니 오래 갈 복을 골라야 합니다. 반짝이는 돈보다 별처럼 오래 남는 돈이 좋아요. 4번 분들의 이번 달 금전운은 큰 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흐름이에요. 상은 차려졌고 정성도 쌓였고 체면과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뒷정리를 마쳐야 하고 마음의 촛불을 한 곳에 두어야 하며 귀한 함을 열기 전에는 조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이번 달 4번 분들은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요란한 방식이 아니어도 내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씩 마련되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4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큰 복은 조급하게 당겨오는 것보다 받을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둘 때 더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는 내 체면을 지키되 고집으로 굳히지는 말고 정성을 들이되 불안으로 몰아가지 말고 좋은 제안은 반갑게 보되 조건은 차분히 확인하세요. 그러면 비단함 카드처럼 귀하게 담긴 결과가 칠성님 카드의 별빛처럼 오래 여러분 곁에 남을 수 있어 보입니다.